세대고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10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새 집에 살고 싶다. 이것이 수요라고 할 수 있나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 고가 아파트 거래 급감, 수요가 없다는 말로 해석하면 되나요? 자, 어제 보내드렸던 거 다시 보내드립니다. 대구시 주간 실거래 지수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세종시 계속 살펴보고 있었죠? 세종시도 하락이고, 그나마 수도권 이름 하에 강한 힘을 보여줬던 인천 또한 마이너스. 자, 여기 경부선 라인을 타고 마이너스 나타나는 현상 말씀드렸죠. 대전만 조금 상황이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전세 지수 마이너스 0.03%. 제가 그 매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 내놨는데 안 나가요. 그러면 전세 매물, 월세 매물 막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서울 아파트 매물 늘어나는 것 만만치 않게 대구 아파트 매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린다. 답답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요. 사실 처음에는 매매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세도 고려하고 있어요. 요게 악순환을 불러오는 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뉴스에 나왔길래 한 자락 가지고 와봤습니다. 증가한 매물뿐만 아니라 한 개의 물건이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도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관망세 수요 감소. 누군가가 물었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나서 얼마 있다가 매매 가격이 하락하나요? 이게 거의 동시에 움직여요. 거래량과 매매가가 거의 동시에 움직입니다. 근데 2011년도에 우리는 봤습니다. 거래가 서서히 침체하거나 줄어들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지났어요. 이 기간 동안 가격은 한 20% 정도 빠지나 싶었어요. 근데 한 10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요? 갑자기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한 달, 두 달 상간에 갑자기 20%에서 추가로 10에서 뭐 20%, 많게는 20%까지 이 폭락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자, 그럼 지금 거래량 다시 재차 줄어드는 것의 시작이 지금이에요. 2024년 짱짱할 것 같나요? 잘 나갈 것 같나요? 매물 더 많이 나와요. 문제가 뭐예요? 19년이 매물 입주 물량이 적었던가 20년이 적었던가 한 해 적은 해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많았어요. 20년, 21년, 22년, 23년 자, 줄줄이 있었어요. 24년까지도 물량 많아요. 그럼 25년도에 폭등을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도에 했던 사람들 전세 한 바퀴 돌리고 뭐 또다시 한 바퀴가 돌아오는 시점. 21년도에 입주했는 아파트 23년도에 팔려고 하니까 차마 이 가격에는 못 팔겠더라. 또다시 한 바퀴 돌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 가운데 옷짜든 동 3년 내로 팔아야 됩니다.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그런 시기 이후로 그런 시기들이 자꾸 도래해요. 자꾸 팔아야 되는 물건들이 자꾸 있어요. 사야 되는 사람이 자꾸 있으면 좋겠지만 사야 되는 사람들은 자꾸 대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매도 물량 오늘 금요일 감소. 월세 물량, 전세 물량 감소. 근데 요거 아까 잠깐 뉴스 자락을 가져온 부분이 요거였습니다. 매매하려고 내놔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찾는 사람이 없더라. 물량은 계속 늘어나죠. 경쟁은 자꾸 치열해지죠. 안 되겠다. 전월세 물량으로 돌려라.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거품일 수 있어요. 실제 물량이 전세를 놓고자 하는 물량이 이만큼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 눈에는 아이고 많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거래량 68건. 앞자리 6자 찜찜하죠. 오늘 매매 거래도 60건대, 전세도 한 60건대, 월세도 한 60건대. 요 비율이 1대 1대 1. 좀 시장 분위기가 괜찮을 때는 매매 2, 뭐 전세 1, 월세 0.5 이 정도 될 때도 있었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극도로 안 좋았을 때는 매매 1, 전세 2, 월세 1. 요 비율이었습니다. 지금 뭔가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과거에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 결과 요거보다는 계속 상해에서 나타났죠. 여기에 이 상간에 또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특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50년도 있었고 또 시장 금리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도 있었고 뭐 근데 이 시간이 좀 딜레이 시켰을 뿐이지 달라지는 게 없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코스닥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갑자기 미친 듯이 치솟았죠. 뭐 코스피가 5%, 코스닥이 7% 이상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어요. 근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뭐 어떤 변수를 두고 뭔가를 만들어 보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먹혀 들어가더라. 자, 거래량 이번 달은 1800건대, 다음 달은 1650건대 정도 예측해 봅니다. 오늘 요 내용 추가했습니다. 네, 요 정도 변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추세로 가면 물량은 자꾸 쌓여가고 누군가 급한 사람은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릴 것 같아요. 건당 거래 대금은 빠지고 있고요. 가격 먼저 체크해 볼게요. 제 여기 나오는 자료들 제 영상 그 하단 설명 부분에 어느 사이트 것을 참고한다 다 써뒀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성상가 롯데캐슬 74평형 5점 대비 20%. 어제도 요 가격 하나 있었던가요? 범월드 메르디앙 이스턴 카운티 12억 천까지 갔던 것이 10억 59평형입니다. 6억 이상 중에서 오늘 6억 이상 4건 중에서 9평 하나, 29평 하나 이렇게 있네요. 네. 만천 3점 그린과 에드파크 19년자에 입주했죠. 그러면 20년, 21년, 22년, 23년 전세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더 돌리고 매도 포지션으로 간다든지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9억 언저리 모습 만천 우방타운 요건 거의 반토막 나는 거래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메트로팔레스 1차 54평형이 5억 9천 만촌동인데 만촌동 뭐 맨날 범사 만사 뭐 이렇게 어쨌든 만촌동인데요. 평당 1000만원 평당 1000만원. 네. 연식은 20년 차 정도 접어들었고요. 남산자이 하늘채 오랜만에 거래를 보여줬습니다. 요거 28평 29평 네 가격 5억 7,500 대명령 센트럴 엘리프 9평 5억 3천 대신 센트럴 자이 5억 살짝 넘어가는 모습. 월성동에 좀 많이 발리는 느낌. 네, 보기보다 힘이 조금 약하게 느껴집니다. 평당 코롱 하늘채 4억 5천 52평에 4억 5천 평당 1000만 원이 안 돼요. 1층이긴 합니다. 뭐 중층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층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 가산해서 5억이라고 치더라도 평당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34평형 4억 5천. 저 같으면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저 같으면은 이거 52평형을 택할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바로 옆에 아파트 아닙니까? 성당 코롱 하늘채? 아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코롱 하늘채.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입주하던 무렵에 분담금 3천만 원인가? 그 돈 때문에 입주권을 후두둑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입주하는 조합원 그런 아파트들, 혹시라도 눈여겨보는 분이 계시다면은 분명히 분담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게 커지면 커졌지 뭐 2, 3천만 원에도 이걸 입주를 못하고 막 내던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억 단위의 분담금이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손절하는 물량 그나마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손실이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물건들이 안 나오고 지나가기는 힘들 거예요. 분명히 대구에 조합원들 관련된 아파트들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이런 사례들 찾아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산자이 하늘채 소형평형 4억 5천 소형평 이 정도면 대구에 웬만한 신축을 살 수 있는 가격. 네. 뭐 요 입지에 또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필요한 사람이면 찾아가겠죠. 월배역 포츠코드샵 4억 오케나 아이파크 4억 요건 평수가 9평은 아니었네요. 자 CG 쪽도 과거와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잘 나가는 지역에 같이 포함되지 못하는 모습. 월성 내면 3억 7천 또 조금 빠지는 것 같죠? 또 조금 살짝 빠지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나머지 평당 1000만 원에 선택할 수 있는 곳들이 제법 많고 소형 평형도 인기 있는 지역들의 소형 평형은 조금 인기가 덜한 지역의 국평과 맞먹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여기 정도까지 살펴보고요. 자, 거래량은 이제 다시 요런 모습. 요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거래량이 떨어지고 나서 요런 시점에 한번 충격들이 오더라고요. 충격들이 옵니다. 그것이 다시 재현될지도 모르겠다. 예, 부산에는 이렇대요. 어떤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다주택자 많이 모여있는 카페에서 야 구축은 이제 끝났다. 구축 정리하자. 우리 신축으로 갈아타자. 막 이런 분위기가 막 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고가의 아파트, 부산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고가의 아파트를 거래량은 급감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팔고 이거 사고 다시 시장 분위기는 좋아지고 대장 아파트들이 그나마 좀 끌고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구축은 파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부산의 거래량은 이상하리 많이 잘 나오거든요.
구축을 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신축을 사지는 않아요. 당장 샀으면 거래량이 늘어났을 텐데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누군가가 얘기했죠. 야, 니 그거 팔고 새고 요즘 분위기 신축에 뭐 이런 거 분위기라면서 고가 아파트 분위기라면서 살 거야. 이거 팔고 산다고 했지. 언제라고 말은 안 했어. 사긴 살 거야. 일단 현찰 확보해두고 일단 나중에 아마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뒷부분 조금 줄일게요. 네.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뒷부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절로 소리가 들리시죠? 네. 어떤 것을 부분을 읽어주고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